그런 부작용을 가진 약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 최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이다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서 매우 흔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만 정작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 합병증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것,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정석에서도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인데요. 교수님, 일단 자율신경병증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께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각을 느끼고 사지의 운동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신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 자율신경계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장기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 그다음에 숨을 쉬는 것,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 배변 활동, 배뇨 활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활동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당뇨병성 자율신경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율신경이 중요한 일을 한다면 당뇨병으로 자율신경이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기능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혈관계통,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소화기기통,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설하는 비뇨기계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혈관계통의 합병증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혹은 앉았다 일어섰을 때 이런 자세 변화 시에 어지러우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우리 심장 박동은 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 변화나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절이 미숙해서 자세 변화 시에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심한 어지럼증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웠을 때는 원래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반대로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빈맥도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어떤 환자분께서는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눈 주변에 있는 뼈가 골절되는 그런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말씀하시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같이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환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스스로 진단하고 간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급사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모든 당뇨병의 합병증이 그렇겠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에 관련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간혹 쓰기도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선뜻 처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약제들도 그렇고 같이 투여하고 계시는 고혈압 약제들 중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을 좀 악화시키는 약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을 감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세 변화 시에 천천히 자세 변화를 유도해서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과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정된 물건들을 잡고 자세를 유지를 하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뇨병 환자가 집에 계신 보호자들을 위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런 심혈관계 자율합병증이 진행을 해서 굉장히 심한 단계에 이르르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자마자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다면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여기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계 자율신경병증
병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서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식도, 위, 그다음에 소장, 대장을 거쳐 여러 가지 장의 운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위장 운동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고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이 자율신경이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런 소화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들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소화 불량부터 설사, 변비 다양한 증상들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소화기 관련해서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변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뇨병 합병증인지를 모르고 의사랑 상의하기보다는 민간요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계속 변비약만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뇨병이 없는 분의 일반적인 변비하고 달리 물론 드시는 그런 변비약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변비가 있다가 또 갑자기 그것도 밤에 이렇게 설사가 확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불에 실내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꼭 의사들과 잘 상의해가지고 적절한 약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변비와 설사 증상 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찬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대개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이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 그래서 당뇨병이 대개는 10년 이상 아주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서 심한 오심과 구토 이런 것들로 몇 날 며칠 동안 식사를 못 하시다가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꼭 의료기관에 와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내시경을 하면은 충분히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음식물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아서 금식을 더 길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으로 이러한 위장 부작용이 약의 부작용으로 오해를 하셔서 오히려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는 이러한 문제들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소화기계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병증도 주로 오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심혈관계 질환일 때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부정맥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듯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혹은 필요시에 복부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실제로 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다 배제된 후에 당뇨병이 오래된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약제가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진 약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현재 당뇨병 약제를 처방하고 있는 의사와 이 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꼭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소화기계 합병증 역시 심혈관계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생기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생각보다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상 조절 약제들도 많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변비가 있을 때는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요. 많이 걸어서 위장 운동도 활발하게 해주게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위마비 증상이 있어서 먹었을 때 굉장히 이제 속도 좋지 않고 토하고 막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거꾸로 섬유소가 굉장히 적고 지방이 적은 그런 음식들을 조금씩 소량 나눠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도 호전이 별로 없을 때는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약제를 포함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당뇨병성 이제 소화기계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의 흡수를 좀 더디게 하다 보니까 식후혈당 상승의 패턴이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와 좀 다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다른 경구혈당 강화제의 작용 시간과 식사 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시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식후혈당 같은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화 불량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고 먹는 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있어서 저희도 좀 진료 볼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율신경병증이 바로 비뇨기계 자율신경병증입니다. 환자들 중에서 대개는 좀 나이가 있으시고 남자분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 마렵긴 한데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다.
아랫배가 뭔가 빵빵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당뇨병성 비뇨기계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뇨가 되는 과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 즉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요관을 따라서 내려가서 방광에서 소변이 충분하게 모이게 되면 신경을 따라서 요일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배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들 중에 한두 개가 어긋나기만 해도 소변을 제대로 원하는데 보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또 시원하게 못 보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은 요의가 전혀 없는데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하고 거기서 막 방광에 소변이 1리터, 2리터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우리가 돈요관을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환자분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이 배뇨의 과정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비뇨기계 합병증도 역시 발생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치료에 관련해서는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약제를 수여하고 간혹 방광에서 소변이 차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자가도뇨를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남녀 관계없이 모두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고 혼자 쉬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도 자율신경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되시면 성욕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가장 흔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비아그라라는 유명한 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얘기하시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여자분들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줄어드는데 질분비물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교시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성관계 자체를 꺼리게 되고 또 당뇨병이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소변이나 생식기 주변이 염증이나 이런 게 잘 생기면서 성관계나 이런 것들 아예 꺼리시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이게 당뇨병의 합병증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영상의 목적은 말씀드린 증상들이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의사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다. 그걸 알게 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당뇨합병증은 당뇨병 초기부터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서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 증상도 당뇨병의 합병증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병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